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는 현시야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도 좀 나가지고 좀 몸도 좀 다쳤었고요. 또 학위 논문을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있어서 많이 바쁜 관계로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업로드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주 4.3이 무엇일까에 대한 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4.3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요. 1947년 3월 1일 그 3.1절 행사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해 6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을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무장대 세력이 제주도 내 관공서들을 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벌였고 결국 50총선거에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 2가지 선거구가 투표수 미달로 무효로 끝났어요. 이에 따라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후에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의 군, 경찰 및 사복청년단을 보내서 무장대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에 대해서 제주도 내 남로당 무장대 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오늘은 이 4.3 폭동론에 대한 얘기를 꺼내볼 생각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4.3 폭동론은 4.3이 발생한 직후부터 나온 관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로 해방 직후 미군정 경부부장으로 일했던 조병옥이 폭동으로 규정짓기도 했고요. 조병옥은 이 사건의 원인을 소련의 연방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음모 중 일환으로 규정했고,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이 폭동이 남한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주장했지요. 이러한 조병옥의 인식은 이승만 정권에도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 사건을 진압한 후에 제주도에서 초토화 작전을 시행했는데요. 특히 1948년 11월 17일에 제주도의 불법 계엄령, 그러니까 이때는 계엄령이 그 법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미리 자기가 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그 불법 계엄령인데, 이것을 선포해서 학살의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파견된 서북청년단에게 제주도는 빨갱이 소굴이니까 그들을 모두 소탕해야 한다라고 선동을 했죠. 그 결과 제주도민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주 원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폭동론에 대한 인식은 4.3이 끝난 이후에도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4.3에 대한 정설로 한국 현대사에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국사책 같은 데서도 전부 다 4.3 폭동이라고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물론 여전히 일각에서는 4.3을 폭동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희생당한 일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논리예요. 그냥 간단히 하면 이 정도인데, 이 관점에서도 크게 3가지로 좀 주요 관점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시 제주도는 빨갱이의 소굴이었다. 두 번째, 폭도들과 일반 시민들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폭도들로 오해받아서 희생당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무장대들이 소련과 긴밀히 연결해서 남한 사회를 공산화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빨갱이의 소굴이었다. 이 말을 그냥 조금 풀었으면 당시 많은 제주도민들이 빨갱이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듯이 조병옥이라는 인물 같은 사람이나 이승만 정권이나 그런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얘기할 때 빨갱이 소굴이었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들여다보면 4.3을 일으켰던 당시 무장대 인원은 총 350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또 이들은 50 단선 이후에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지금 전개하면서 7월에 이르면 500명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대량 학살로 죽은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였고, 그 1948년 당시 제주도민은 대략 25에서 30만 정도였던 것으로 500명 가지고 전체 다 빨갱이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말이 될까요?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무장대 봉기와 50 단선 이후에 그 얘네 무장대 그 본격적인 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전도 차원에서 이들의 그 움직임에 동의를 하면서 동조를 하면서 뭐 큰 봉기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3의 무장투쟁은 사실상 이 무장대가 전부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작 500명인데 이들 500명이 제주도민 대부분의 인원일까요? 이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폭도들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 이 논리 역시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재민일보와 제주 4.3 연구소의 증언 체록에 의하면 그들은 실제 학살 현장에서는 애국심, 그러니까 빨갱이 척결, 그 재산 갈취,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또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 심지어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척관계의 남녀에게 성교를 명령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어요. 이것만 딱 봐도 뭐 폭도들을 구별하기 어렵다? 말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이유냐면 4.3의 주동자인 남로당, 제주당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는 중앙남로당의 운동을 좀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킨 것은 맞지만 그 애당초 남로당 중앙 세력과 그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제주도당만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4.3 사건을 일으킨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그 소련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 주장을 한 세력은 앞서 언급한 이승만 정권 세력과 미군정 측의 그런 내용인데 정확한 근거 없이 그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주장은 팩트라기보다는 4.3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략히 요약해 볼게요. 폭동론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저는 그 무장대의 봉기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또 그들이 공산주의자, 빨갱이였다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4.3의 모든 성격을 단순히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1948년 10월 초토화 작전이 시행되면서 벌어진 수많은 학살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리의 핑계거리로 그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 씌우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는 4.3에 대해 명백히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 네가 한 말은 희생자들은 단순히 억울한 거다. 또 무장대도 단순히 억울한 거다. 그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피해자 경우에도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항쟁론이라는 그 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4.3은 전 제주도민 차원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위한 항쟁이었다라는 논리인데요. 이 항쟁론의 관점이 어떻게 나온 것이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항쟁론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항쟁론 다음 영상으로는 학살론이라고 그냥 학살에만 초점을 맞춘 그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도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4.3을 볼 때
제가 이 영상에서 다뤘던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